지금 제 옆에 창작은 결국 요약이라고 말하는 군더더기를 정말 싫어하는 뮤지션, 첫 책 상관없는 거 아닌가를 출간하신 장기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기하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네. 책 날개에 자기소개를 직접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다른 부분도 다 좋았지만 자연스러움에 대한 집착이 부자연스러울 만큼 크다라는 네.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시는 게 있을까요? 마음을 좀 편히 가는 방법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나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 이 책에도 좀 비슷한 얘기를 썼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고 뭐 계속 생각하고 강박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자연스러운 말이나 행동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를 뭐 출연을 한다. 되게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네. 제가 뭐 익숙한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웃음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하니까. 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스스로 되뇌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마디라도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장기하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작가, 문법 경찰, 만화 잡지 IQ 점프, 보물섬 등을 열심히 챙겨보고 모든 가요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을 챙겨보던 TV 키드였다. 초등 저학년 때까지 가장 좋아했던 팀은 소방차. 누나와 함께 그들과 똑같은 추리닝을 입고 침대 위에서 공연을 하곤 했다. 정확하게 학창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벼락치기 같은 것은 하지 않았고 시험 기간 2, 3주 전부터 시험을 준비하는 모범생이었다. 고등학교는 문과 1등으로 졸업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 공부가 더 이상 하기 싫어졌다. 지상 목표는 자유로운 삶이었고 많이 놀았다. 사회학자가 되고 싶어서 사회학과에 진학했지만 반년 만에 포기하기도 했다. 재미있게 들은 수업은 딱 2개. 현대 철학사조와 불교 철학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서 오전 수업은 거의 안 잡았는데 그것조차 일어나는 게 힘이 들었다. 그 감정을 걸음 삼아 만든 곡이 밴드 청년 실업 시절 만든 기상시간은 정해져 있다. 이다. 원래 꿈은 프로 드러머였다. 레드핫 칠리페퍼스의 블러드 슈가 섹스 매직을 듣고 밴드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하루에 8시간씩 드럼 연습을 했었다. 밴드 눈뜨고 코베인에서 드럼을 치다가 군대에 갔다. 군대에서 창작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장기하는 직접 곡을 만들고 부르는 밴드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장기하와 얼굴들 1집 수록곡의 절반은 군대에서 만든 것이다. 밴드 이름에는 꼭 장기하가 들어갔으면 했는데 당시 고민했던 밴드 이름에는 장기하와 북청사자들, 장기하와 욕망, 장기하와 감자탕, 장기하들 등이 있다. 롤모델은 배철수고 유발 하라리의 빅팬이다. 40대를 앞두고는 괜찮은 아저씨가 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노래방 애창곡은 박남정의 널 그리며 취미는 음악과 음식이고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공연이다. 정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질러져 있는 것은 싫어한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뭔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창작자의 길을 걷겠다고 군대에서 결심했을 때 왠지 집에서 반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반대하시기가 좀 애매했던 게 군대 가기 전부터 네. 눈뜨고 코베인이라는 밴드에서 2002년도부터 활동을 했는데 뭐 방송 출연한다든지 이런 일이 잘 없으니까 집에서는 반대해야 될 어떤 명시적인 대상이 좀 없는 거죠. 이게 눈에 띄질 않으니까 얘가 어느 정도 좀 그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지도 좀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우시고 이제 어쩌면 취미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학교 때 뭐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경험 쌓다가 취직하겠지라고 정신 차리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등단했을 때 엄마가 해줬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쉬는 취미로서 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 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롤모델이 배철수. 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쓸데없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배철수 선배님은 제가 그 군대 생활하면서 하루에 가장 큰 낙이 딱 6시 되면은 그 배철수 선배님 라디오를 듣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듣고 있으면 야, 참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하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도 뭐 DJ를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라디오 진행을 한다는 게 쓸데없는 말을 안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자기 말로 1시간 2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 DJ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조언을 해주셨었어요. 할 말 없으면 하지 마. 음악 들으면 되지. 이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느긋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DJ를 하실 수 있게 만든 동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랑 아마 동갑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괜찮은 아저씨가 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괜찮은 아저씨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아저씨가 6글자인 거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저씨라는 거는 일단 괜찮기가 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먼저 생각나는 거는 너무 어리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어린 사람들을 막 깔아뭉개려고 하고 네. 그래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나 때는 말이야 혹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의 훈계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예. 말을 아껴야겠네요. 저한테는 많이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하나 해나가서 괜찮은 아저씨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죠. 제가 채널S 인터뷰 보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 책은 작년 이맘때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의 저를 자세히 담은 셀카라는 부분이었어요. 보통은 뭐 자화상 이런 식으로 좀 미화할 수 있는데 셀카 그렇죠. 누구에게나 익숙한 그 단어를 끌어오신 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네네네. 그냥 진솔한 어떤 것이다. 뭐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네. 나의 그냥 본 모습이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참 좋았는데 하필이면 작년과 올해에 걸친 지금의 나 책으로 쓰고 싶다고 생각하신 계기도 궁금하고요. 출판사에 먼저 저 책을 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신기한 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책을 내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네. 언젠가는 내겠다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작년 초에 뭐 활동 쉬면서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혹은 노래로 표현하지 못한 내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거는 글로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긴 글을 통해서 정리할 네, 수 네.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네, 네. 그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고 최근에 말하신 적이 언제인지 여쭤봐도 돼요? 매일 한 번씩은 얘기하는. 매일 한 번씩? 근데 제가 실제로 정말 많이 하는 말이긴 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웬만한 건 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 이래야 되는데라는 강박을 저도 모르게 갖게 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서 밥 먹고 뭐 계산을 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네네. 서로 내겠다고 네.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빨리 양보합니다. 아. 내가 낼게 먼저 말했다가도 아니 내가 낼게. 그래? 그럼 네가 내. 이거 하고 그냥 왜냐면 누가 내도 사실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면. 왠지 저랑 좋은 술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항상 내겠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항상 만류해서 카드 뺏기 하고 좋지 않은 광경을 연출하거든요. 저랑 드시면 주로 내실 것 같네요. 네, 아마도 네. 그렇지 않을까. 저도 그럼 환영이죠 사실. 싸구려 커피가 잃은 것이라는 글에서 보면 네. 일상이 콘텐츠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유튜브 뭐 채널 안 만드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관련해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네. 일상이 콘텐츠가 되는 순간이 사실 SNS를 한 사람들에게 모두 찾아오잖아요. 이것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계속 두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 SNS에 빠져들면 조금 공허해지는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뭐 많이 업로드하고 이러지는 않는 편인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책을 내고 나서 저도 모르게 해시태그 상관없는 거 아닌가 분 단위로 계속 검색해보고 뭐라고 후기가 올라왔나 막 계속 보는 거예요. 한 달 넘어가니까 계속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가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네. 그래서 최근에는 앱을 삭제했습니다. 아, 그럼 업로드를 안 하시는 건가요? 할 거 있을 때는 다운 받습니다. 앱을 받아서 올리고 바로 또 삭제. 아,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정말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럼 되게 번거로울 것 같잖아요. 앱을 다시 받으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렇게 번거롭진 않아요. 대신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아. 네.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시는 분들 올리고 지우시는 거 네, 참고하세요. 괜찮아요라는 노래 네네. 그걸 보면 이제 내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좋아하는데 당신은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네. 끝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보면 나오는 것들이 다 취향이 분명한 것들이에요. 호불호가 나뉘는. 예, 호불호가 분명하고 사실 취향이 분명한 사람이 상대를 존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쪽에만 너무 그렇죠. 네. 집중하고 그쪽에 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바라보는지를 들여볼 여지가 없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또 해내시는 것도 같고 해서 신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걸 좀 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뭐라 그럴까요? 인생이 재밌어진다고 생각하고 어떤 취향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야 뭔가 나도 이렇게 옮겨갈 수 있잖아요. 고인물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그래서 저와 반대되는 취향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 있으면은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사고의 지평이 확장되는 것 같긴 하고 네네. 결국에는 내 취향이 더 분명해지는 것도 같아요. 그럴 때도 내가 있죠. 그래서 쟤랑 안 맞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재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도 소득이니까요. 네. 지난 10년 동안의 장기하와 얼굴들 아마 평생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솔로 장기하의 활동이 네.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작업을 하실 예정인지 조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1년 반 정도 좀 쉬다가 이게 글을 쓰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그 작업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 작업으로 따지면 어제 되게 강하게 느낀 게 이제 뭔가가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리를 해서 설명해드릴 수는 없는 아이디어들인데 그 몇 가지 키워드가 머리에 떠오르면서 이제 시작됐다 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좀 설레는 기분을 느꼈어요. 당겨졌으니까 네. 곧 곡들을 많이 만들어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에필로그에서 뭐 계속 변하고 있는 나를 이야기하시기도 했지만 변함없이 장기하 자신을 지탱해주는 어떤 생각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나 자신이 가장 잘 담긴 부분을 한 대목 낭독해 주실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안 하기라는 꼭지의 일부분인데요. 그래서인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버릇을 갖게 됐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든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상황은 점점 불리해진다.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고 또 뭔가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 이 부분만 떼놓고 읽으니까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티저 광고처럼 받아주세요. 네, 과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빙산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일까 너무 궁금하시죠? 네. 이제 아까 음악 이야기를 했으니까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솔로 장기하 1집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확실하게 말씀을 아마 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안에는 못 냅니다. 네, 그건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정초에 SNS 계정에다가 올해는 제가 목표가 음반도 내고 공연도 하는 겁니다 라고 올려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속을 못 지킨 상황이 돼서 죄송하다는 의미도 담아서 드리는 거지만 올해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네, 내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공연도 올해는 없나요 그러면? 공연이라는 걸 요새 할 수가 있나요? 아. 거의 사실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네. 새 음악이 제가 나오기 전에 뭐 구곡을 가지고 공연하는 건 제가 하고 싶지가 않고요. 음반이 나온 다음에 공연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다음 책도 쓰게 될 것 같다 언젠가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책을 쓴다면 그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때 가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아직 뭐 음반에도 무슨 얘기가 담길지 알 수가 없는 마당에. 음반도 지금 작업해야 되고 언젠가는 다음 책도 써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솔직히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쓰고 싶은 걸 뿐이지 음반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과거의 당신의 작품을 그냥 재밌게 즐겼습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걸 보여줄 게 아니라면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물을 낸다면 그분들 역시 기다릴 필요 없었네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또 기대를 담자면 저는 장기하와 얼굴들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 5집이고 그 다음이 4집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점점 제가 더 좋아하게 되었으니까 야, 네. 솔로 1집이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 갖지 말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책이라고 청취자분들에게 영업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을 저희가 공식 질문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업이라는 것은 출간되어 있는 책 중에서 내가 꼭 추천을 하고 싶다.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을 한 권 꼽아주시면 됩니다. 어제 책을 하나 읽고 있었어요. 그 하루키의 첫 번째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그걸 제가 안 읽어봤었거든요. 네. 너무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치가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 시집 읽어주실 때 기대치를 갖지 말아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냥 말아주세요. 아 이거는 안 좋은 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주황색 네. 표지가 다 한 거겠지? 네.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상관없는 거 아닌가가 딱 한 권 있다면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으세요? 뭐 특정인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누군가 이런 식으로 답해 주셔도 됩니다. 드리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그 네.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 할아버지께서 이제 좀 서점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손자가 이제 책을 낸 거를 몇 년 차이로 좀 못 보고 가셔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할아버지가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할아버지께서 그 저 세상에서 우리 손자 참 잘 컸다 이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예. 책 낸 거는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책이라고 노은의 옹기종기 녹음 어떠셨나요? 저 너무 재밌었고 요번 책 내고 나서 라디오 출연도 하고 네. 어떤 지면 인터뷰도 하고 했을 때 책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과만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잘 시인님께서 읽어주시고 메모도 많이 해와 주셔가지고 제가 그 책을 낸 보람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걸 보고 계시다면 다 보셨다는 얘기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책을 아직 안 사셨다면 당장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스24에서 주문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솔로 1집 호에 제가 올라탔다는 기분을 제가 명백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꽤 썩 괜찮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는 말고 약간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이 방송이 올라가는 날 장기하 작가님께서 인스타그램을 다시 깔고 홍보를 하신 다음에 바로 지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고 딱 걸렸네요. 어쨌든 장기하 작가님의 솔로 1집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자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